모두의 체형 톡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취준생들이 어려워하는 우리나라 기업 직무 정보 알맞게 요리해 먹기 좋게 차려드립니다. 오늘도 분석 데스크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내일 코칭의 김태성 대표 코치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분석 데스크 시간 취준생들의 살이 되고 뼈가 되는 기업들과 직무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실 텐데요. 지난 시간에는 마케팅 직무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예. 선생님, 이번 직무는 어떤 직무인가요? 이번 직무는 학생들이 직무 중에서 오해가 가장 많은 직무. 네.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잘 모르는 직무. 네. 대표적인 거 영업 직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해가 많고 또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알기 힘든 직무, 영업이요. 예. 사실 영업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회사에서 뭔가 술도 엄청 잘 마셔야 될 것 같고 남자 직원들도 뭔가 많을 것 같고 또 약간 안정성도 떨어지는 것 같고 좀 그런 이미지 편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런 편견 때문에 그런지 제가 학생들한테 딱 이 친구는 영업 체질인데 라고 하는 친구한테 영업 한번 지원해보지 라고 하면 표정이 바뀌어요. 왜요? 내가 왜 영업을 이런 거예요? 선생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제가 다른 데 가기 힘든가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오해가 많아서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오해를 몇 가지만 풀어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예. 술을 잘 마셔야 된다? 네. 이거는 제가 이렇게 대답할게요. Yes and no. Yes, or no가 아니라 and no예요? 예. 궁금해지는데. 이게 일부 맞기는 해요. 네. 그런데 이거는 예전에는 확실히 맞았어요. 오. 그렇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변화되는 중이다. 술을 잘 마시지 못하면서도 영업 실적을 매우 아주 극대화시켜서 잘 내는 친구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남자 직원들이 많다? 네. 이것도 사실은 맞긴 해요. 한 70%. 이건 뭐 통계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제가 봐왔던 것 중에서는 한 70% 정도는 남성 직원이었던 것 같아요. 오. 근데 이게 예. 남성 직원만을 선호해서 그러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채용을 하면서 느꼈던 건데 지원 자체를 여성분들이 안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한 10%, 20%밖에 지원을 안 하는데 그래도 30% 정도의 여성 영업 직원들이 있다는 것은 네. 우리가 편견 없이 여성 직원들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오해도 풀었으면 좋겠고요. 네. 안정성이 떨어진다? 이거는 정말 큰 오해입니다. 그래요? NO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완전 no인가요? 예, 안정성이 제일 오히려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회사 경영이 어려워졌을 때 네. 누구부터 없애느냐라고 하면 대부분 뭐 연구개발이나 스텝 부서부터 인원을 감축을 합니다. 영업은 가장 나중에 없애죠. 그렇군요. 예, 그렇기 몰랐어요. 때문에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가장 좋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하나는 회사 내 성장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죠? 현장에서만 달리고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뭐 기획하던 사람, 마케팅하던 사람 이런 사람들만 성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실제 자료를 보면은요.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90% 정도는 영업 출신들이 임원을 해요. 90%나요? 그러면 대부분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죠, 다 영업을 대부분이에요. 해야지 임원으로 갈 수 있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대표이사 되는 사람들도 보면 대부분 영업 출신들이고요. 국내 기업은 예전에는 스텝 부서들이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것도 정확한 통계가 나온 건 없지만 70에서 80% 정도는 영업 출신들이 임원들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내의 성장도 영업이 나쁘지 않다, 오히려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요. 영업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보통 우리가 물건을 판매한다. 이 정도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물건을 판매하는 업무 일부 하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단순 판매, 세일, 영어로 말하면 세일하고 그리고 영업, 세일즈하고를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 판매, 우리가 그걸 자꾸 생각하거든요. 마치 건강보조식품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누구한테 팔고 그리고서 나중에 수금하러 다니고 이런 것을 영업이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마트에 가면은 우리 여사님이 비비고 만두 시식시키고 이렇게 하고 판매하고 저 같은 경우에 마트 가서 한 끼를 그걸로 식사 해결을 하거든요. 배부르게요? 예, 배부르게 한 바퀴 돌면은 배가 든든해요. 근데 그거 하시는 분들을 세일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을 하시는 그 여사님들은 별도의 조직이 있어요. 그러니까 판매하는 조직이 있고요. 영업 조직은 또 다른 걸 합니다. 영업 조직은 상대적으로 좀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될 일이 있고요. 마케터스럽게 뭔가 전략을 짜야 될 일들도 있고 그리고 세일즈의 그 범위 안에는 그냥 물건을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술이라든가 어떤 서비스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영역까지도 포함돼요.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판매
하고 영업하고를 구분하고 접근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네. 가장 추천하는 직무가 바로 영업입니다. 선생님께서 이 취업 컨설턴트로서 가장 친구들한테 추천하는 직무가 영업이라고요? 예. 이유가 궁금한데요? 예, 이거 여러분들은요, 직무를 선택할 때 세 가지 정도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내가 이 직무에 얼만큼 진입이 수월한가라는 것 첫 번째. 예. 두 번째는 이 조직에 들어갔을 때 조직 내에서 얼만큼 성장이 가능한가라는 네. 것. 세 번째는 조직 밖에서 우리가 평생 이 기업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건 아니잖아요. 예. 물론 면접에서 여기서 목숨을 바친다라고 하겠지만 네. 사실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보면은 최고의 직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 진입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예. 대학 4년 내내 영업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친구들이 없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력, 지금부터 준비해도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다라는 네. 생각. 또 하나는 기업에서 채용 공고를 낼 때요. 뽑는 인원을 보면 영업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뽑고 경쟁자들도 굉장히 한 번쯤 해볼 만하다 하는 예. 친구들이 같이 경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진입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첫 예. 번째. 예. 두 번째, 조직 내의 성장 가능성.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 임원들 상당 부분이 영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조직 밖에서의 기회. 제가 헤드헌터도 잠깐 했었는데요. 네. 영업 직무, 영업 사원들을 뽑는 그런 경력직으로 뽑는 그런 기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많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직 밖에서 회사를 나와서 내가 내 비즈니스를 꾸려나갈 때도요. 영업을 하던 사람들은 나가서 본인의 비즈니스를 가장 잘 헤쳐나갑니다. 그러니까 회사 돈을 받으면서 회사 돈 받으면서 실패도 좀 해보고 도전도 좀 해보고 예. 스스로 훈련하는 거야. 그리고 잘 갖췄어? 그럼 내 비즈니스를 해나가기에 가장 좋습니다. 이 이상의 직무가 어디 있습니까? 최고의 직무입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사람한테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여기를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최고의 직무라고 저는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와, 선생님 말씀 지금 들으니까 괜히 저도 뭔가 영업에 솔깃해지는데요. 쌤, 제가 최근에 현대차에서 일을 하면서 현대차와 기아차의 영업 왕들을 인터뷰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인터뷰 자리에서 그 28년 동안 현대차를 7,000대 이상 파신 분, 또 24년 동안 4,000대 이상 파신 분을 만났는데 그분들을 보니까 시장, 뭐 병원, 동주민센터 아니면 뭐 오피스 상권의 점심시간 이런 뭐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여러 가지 불특정 다수를 많이 만나면서 뭔가 화려한 언변으로 그분들의 이렇게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보통 영업이라고 생각하면 자동차 영업이나 아니면 보험 영업처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직무가 좀 영업이 맞을까요? 예, 일단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이 말을 하고 싶어요. 네. 부럽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예. 예, 이런 분들이 영업 맞아요. 네. 예, 그런데 이게 전부는 아니다. 뭔가 포스가 남달랐거든요. 예. 이제 화려한 언변으로 이제 마음을 착착착착 사는 예. 사람들. 저도 직무를 회사에 다닐 때 직무를 7개 직무를 경험을 했거든요. 아주 예. 독특한 경험을 했어요. 예. 근데 제가 제일 못하던 게 영업이거든요. 오, 그래서 그러셨어요? 영업 잘하시는 분들이 제일 부럽습니다. 이 영업이요. 계속 방송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너무 부럽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예, 영업을 좀 정의를 해볼게요. 예. 아까 그게 영업이 맞긴 한데 전체를 그것으로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영업이란 무엇이냐라고 먼저 정의를 해드리고 설명을 진행을 할게요. 예. 영업이란 기업이 생산한 상품이나 이거는 상품, 그동안에 우리가 익숙했던 것은 상품 판매하시는 분들이죠. 네. 상품이나 서비스나 기술까지 유형 또는 무형의 제품을 판매하는 활동을 영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 영업이라는 범위 안에 무형을 빼놓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보통 그런 것 같아요. 기술 영업, 서비스 영업 이런 것들을 빼놓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것까지 포함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은 자동차 영업, 보험 영업은 이 영업의 다양한 형태 중에서 B2C 영업의 일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이렇게 유형이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걸로 뭔가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네요. 영업의 종류가 꽤 다양할 것 같은데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자동차나 보험 같은 이런 영업 말고 또 다른 형태의 영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영업은 몇 가지 기준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판매 지역을 기준으로 영업을 구분할 수 있어요. 네. 하나는 국내 영업, 해외 영업. 예, 해외 영업은 우리가 한번 다뤄봤죠. 예. 그리고 고객 형태에 따라서 달리 구분할 수 있습니다. B2C 영업, B2B 영업. 그러니까 고객이 기업이냐, 개인 소비자냐
따라서 개인 소비자일 경우에는 B2C 영업을 하게 될 것이고요. 기업인 경우에는 B2B 영업을 하게 될 겁니다. 네. B2B 영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분석적인 작업을 많이 해야 되고 제안서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판매 상품의 유무형성에 따라서 일반 영업, 기술 영업, 서비스 영업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보통 기술 영업 같은 경우에는 B2B 영업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게 판매 지역과 또 고객의 형태와 판매 상품의 유형, 무형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고 알고 있었던 건 전체 영업 직무의 일부인 이 B2C에서 일반 영업, 국내 영업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영업 직무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게 될까요? 예, 우리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그냥 가서 파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고객들, 잠재 고객이나 고객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영업에서는. 네. 그래서 우리 상품이나 서비스, 우리 고객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분석, 이것을 통해서 영업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영업 활동을 하겠죠. 네. 그러고 나서 영업 활동을 하고 나면 실적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실적 관리, 그리고 우리의 대상이 되는 고객 관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매출을 일으키는 모든 활동, 이것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영업 계획 수립을 한다고 했죠. 영업 계획 수립에서는요. 일단 우리 영업팀 자체에서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1차적으로는요. 기업의 전체적인 그 사업 계획, 그것이 나와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마케팅의 전략이 나와 있을 거예요. 이것을 바탕으로 매출을 극대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영업팀의 매출 목표 그리고 영업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요 회사에서 짜준 그 계획만을 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또 시장은 어떻게 가고 있는데 시장의 규모는 어떤데 그리고 우리가 타겟하고 있는 그 시장은 어떤데 예. 그리고 우리 고객들은 무엇에 열광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될 것이고요. 예. 그것에 따라서 우리 어떤 상품을 가지고 어떤 가격을 가지고 어느 지역을 어떤 판매 경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매출을 일으켜야 되는지 그걸 굉장히 세분화합니다. 세분화해서 매출 그리고 영업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예. 그래서 계획이 세워졌어요. 그러면은 이 계획을 가지고 영업 활동 이제 뛰어들어야죠. 계획만 세우면 안 되죠. 영업은 몸으로 움직여줘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행. 예, 그렇죠. 실행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업 활동 그리고 활동에 따른 실적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여기서도 협업을 굉장히 많이 해요.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케팅이나 재무나 물류팀하고 유관부서하고 협업을 통해서 분기별로, 월별로 영업 활동을 실행하고 관리하고 목표와 실적 관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매출 목표가 세워지고 그 영업 계획을 세웠다면 본격적으로 몸을 움직여서 뛰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기록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네. 보고서 작업들도 꽤나 합니다. 그 보고서 작업이 이제 고객 방문 기록, 예. 우리 어느 시점에 어느 고객을 방문해서 어떤 얘기를 나눴어. 예. 그리고 실적 분기 보고서도 작성을 하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고객 관리 카드라는 것들도 작성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문서화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또 고객 관리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합니다. 네. 고객 관리, 거래선 유지 이런 작업을 하는데요. 네. 기존 고객들도 관리를 해야 돼요. 기존 고객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야 되겠죠. 전화도 해야 되고 직접 방문도 해야 되고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는 것들도 하면서 계속 관계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또 판매 과정에서 어떤 이슈 사항이 발생하기도 해요. 어떤 유통 과정에서 어떤 유통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납품을 했다던가 예. 아니면 제품 자체가 고객이 먹어왔는데 식감이 별로예요 라는 피드백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을 받아다가 제품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R&D 쪽에다가 인풋을 주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존 고객 관리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주를 해야 돼요. 새로 수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잠재 고객, 우리의 타겟이 될 수 있는 아직은 고객은 아니지만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연락을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짜가지고 기획하고 가서 프레젠테이션도 하기도 하고 설득 작업을 하기도 하고 협상을 하기도 하고 그런 작업을 통해서 계약을 수주하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경쟁사도 분석을 해야 돼요. 우리 제품이 이렇게 좋아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 경쟁사는 이렇게 되는데요. 이런 제품을 가지고 이런 프로모션 하고 있죠. 우리는 이렇게 더 좋은 제품이 있어요. 이렇게 반응이 좋아요. 우리가 이런 프로모션 해줄게요. 네. 예. 가격은 이렇게 해줄 테니까 우리하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가격 산출을 하고 제안서 작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입찰을 하고 수주를 하게 되죠. 와. 이런 종합적인 관리를 하게 됩니다. 와, 지금 저는 그냥 영업이 판매만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영업 계획부터 해서 뭐 실적 관리도 해야 되고 실행도 해야 되고 또 고객 관리도 해야 되고 수주와 계약하면서 고객과의 접점에서 만났던 그런 포인트들을 실제 이 뒷선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한테 전달도 해야 되고 정말 바쁜 직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영업이. 해야 될 일이 많죠. 예, 지난 시간에 다뤘던 이 마케팅하고 영업 관리와 좀 비슷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쌤, 이건 어떻게 다를까요? 예, 이게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교집합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산업과 기업 그리고 판매 상품에 따라서 영업, 마케팅, 영업 관리 이게 혼재되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예. 직무 자체가 영업 마케팅으로 나오기도 해요. 아, 영마. 예, 이거 많이 영마라고 들어봤습니다. 얘기를 하죠. 예. 영마 지원 직무 많이 그렇죠. 예. 영마. 저는 처음에 그게 영마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영업 마케팅을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좀 혼재되어 있고 교집합도 많은데 우리 방송의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굳이 비유해서 제가 설명을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 영업과 영업관리 마케팅은 축구로 치면 네. 선수와 예. 감독과 기술 스텝 이렇게 구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수들은 직접 필드에서 뛰어야 되잖아요. 네. 직접 상대팀과 만나서 네. 부딪혀야 되잖아요. 태클. 그리고 슛. 그렇죠. 예. 골 예. 넣어야죠. 우리의 목표는 실제 계획을 짜는 것이 아니라 골을 넣어야 되는 거야. 예, 골. 골을 필드에서 넣는 사람, 예. 선수들, 이 사람들이 영업이다 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뒤에서 탁 이렇게 정장 입고 이렇게 해가지고 감독. 예. 감독들, 예. 이 영업 관리 직무들이 이런 네. 역할을 합니다. 아. 어떤 선수를 기용하고 어떻게 전략을 마련하고 어떻게 뛰어야 되는지 네. 라는 것에 대해서 전략을 짜고 관리를 하는 그게 바로 감독, 영업 네. 관리가 하는 관리. 일이다. 네. 그다음에 그 축구를 하다 보면은 뒤에 기술 스태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어떤 선수는 어떤 것이 강점이 있고 예. 그리고 상대방은 어떤 강점들이 있고 어떤 전략을 펼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전략으로 가야 내 돼라는 눈으로 딱 이렇게 지켜보는. 그렇죠. 네. 공격 전략과 전술을 마련하고 그것을 실제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네. 그런 스태프들이 있거든요. 아. 이런 사람들이 예. 기업에서는 마케팅이 하는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좀 더 이해를 위해서 또 다른 언어로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예. 이 고객 관점으로 보면은요, 마케팅은 고객을 개발하고 네. 영업은 고객을 찾아 나선다. 발로 뛰어 나선다. 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전략이라는 관점에서도 마케팅은 타겟 그룹에 대한 전략을 세워. 예를 들어서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우리가 어떤 전략을 펼치면 되겠어라는 전략을 세우고요. 네. 영업은요, 개별 고객의 전략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마트에 가서 요번에 매대를 설치해서 어떤 제품을 팔면 좋겠어 라고 개별 고객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그런 것이 바로 영업이다. 네. 여러 가지 관점으로 설명드렸는데 좀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와닿았습니다. 예. 확실하게 이제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예. 네. 좀 명확해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영업 직원들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될까요? 예, 이것도 기업과 영업 그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요. 가장 일반적인 보편적인 것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하루 시작하면 일단 사무실에 들어가요. 그래서 할 일이 산더미거든요. 할 일이 산더미일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겠죠. 예. 뭐가 더 급한가? 뭐가 더 중요한가? 네. 가지고 밀고 당기고 하면서 이것부터 해야지 쫙 전략을 세우고 네. 그다음에 전략 미팅 그리고 실적 미팅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잘 못했을 경우에는 목을 비틀어 그래서 윗사람이 목을 비틀기도 하죠. 왜 예. 이렇게 되고 있어? 예, 그러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서 이제 뛸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서 거래처하고 연락하면서 출고 관리, 판촉 관리, 행사 관리, 그리고 마켓 시어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매출 관리 이런 것들을 해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발로 뛰어야죠. 거래처 방문하고, 그리고 가서 바이어 상담하고, 그리고 나서 목표치만 이뤘다면 네. 자율 출퇴근 가능합니다. 오. 중간에 나 마쳤어? 그럼 중간쯤에 이제 집에 가는 거죠. 집에 가서 아니면 집 말고 딴 데 가가지고 또 놀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물론 자율입니다. 자율. 예, 본인이 목표를 이뤘을 때 그게 가능한 직무라는 것이죠. 영업 직무가 참 매력적인 직무인 것 같은데 어떤 인재가
잘할 수 있는 건가요? 필요한 역량이 있을까요? 예, 그동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냥 가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 시장을 분석하고 고객을 분석하고 경쟁사를 분석한다 그랬잖아요. 예. 굉장히 분석력이 필요합니다. 시장의 트렌드와 판매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고요. 예. 그것에 따라서 내가 전략을 짜야 돼요. 전략적 사고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아무리 사고가 전략적이 뛰어나도 뛰어다니지 않으면 안 돼요. 강하게 목표가 세워졌으면 반드시 이뤄내는 실행력이 필요하고요. 예. 고객을 만나야 되잖아요. 설득을 해낼 수 있는 설득력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업은 이거다라고 또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여러분들 생각 좀 바꾸세요. 예. 예, 영업은 기업의 꽃입니다. 그냥 판매하는 거 아니에요. 기업의 예. 꽃이고요. 성장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네. 그리고 지원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한 번쯤은 경험해 보세요. 예. 그리고 나서 개선점 2개 정도를 마련하고 자소서 쓰고 면접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영업은 뻔뻔함과 당당함이 최고의 덕목입니다. 예. 뻔뻔하고 당당해지십시오. 네, 지금까지 네일 코칭의 김태성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